오후 수업.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강이라고도 하고 또 젖이 흐른 자국이라고도 하는 이 희끄무레한 것이 실제로는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선생님은 칠판에 매달린 커다랗고 새까만 별자리 그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희뿌연 띠 같은 것을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캄파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4~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반니도 얼른 손을 들려고 했지만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분명 그게 전부 별이라고 언젠가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지만 요즘 조반니는 매일 교실에서 졸기만 하고 책을 읽을 시간도 또 읽을 책도 없어서 왠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그걸 눈치챘습니다. 조반니, 넌 알고 있을 거야. 조반니는 기운차게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일어서고 보니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자넬리가 조반니를 돌아보며 쿡쿡 웃었습니다. 조반니는 어쩔 줄을 몰라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커다란 망원경으로 저 하늘의 강, 다시 말해 은하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 뭘까요? 역시 별이라고 조반니는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냉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잠깐 난처한 기색이었지만 눈을 캄파넬라 쪽으로 향하며 그럼 캄파넬라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씩씩하게 손을 들었던 캄파넬라도 역시나 쭈뼛쭈뼛 일어선 채로 결국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뜻밖이라는 듯 잠시 캄파넬라를 바라보았지만 서둘러 그럼 좋아 하고 말하면서 별자리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이 희끄무레한 하늘의 강을 커다랗고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보면 작은 별이 대단히 많이 보입니다. 조반니 그렇지? 조반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조반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조반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알고 있었어. 물론 캄파넬라도 그럴 거야. 언젠가 캄파넬라네 집에서 함께 읽었던 잡지에 나와 있었으니까. 더구나 캄파넬라는 그 잡지를 읽고 곧바로 아빠 서재에서 커다란 책을 가져와 은하수 부분을 펼쳤고 새까만 페이지 한가득 새하얀 점들이 찍혀있는 아름다운 사진을 둘이서 끝없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걸 캄파넬라가 잊을 리가 없어. 그런데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 요즘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일에 지쳐 학교에 나와도 아이들과 신나게 놀지도 않고 캄파넬라와도 그다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캄파넬라가 그걸 미안하게 생각해서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조반니 자신도 그리고 캄파넬라도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하늘의 강을 말 그대로 강이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별 하나하나는 강의 모래알이나 자갈에 해당합니다. 또 이것을 젖이 흐른 거대한 자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하늘의 강과 비슷하지요. 즉 별들은 모두 젖 속에 떠다니는 미세한 지방 알갱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진공이라고 하는
빛을 어떠한 속도로 전달하는 물질로 태양이나 지구 역시 그 진공 속에 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하늘의 강물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강물 속에서 사방을 보면 마치 물이 깊을수록 파랗게 보이듯이 하늘의 강도 깊을수록 별이 많이 겹쳐 보이고 따라서 하얗고 부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형을 보세요. 선생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알갱이가 잔뜩 들어있는 커다란 양면 볼록 렌즈를 가리켰습니다. 은하는 꼭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빛나는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태양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렌즈 거의 한가운데에 있고 지구가 바로 그 옆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이 렌즈 속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본다고 해봅시다. 위쪽과 아래쪽은 유리가 얇으니까 빛나는 알갱이, 다시 말해 별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쪽이나 이쪽은 유리가 두꺼워서 빛나는 알갱이, 즉 별이 많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저 멀리는 희뿌옇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렌즈, 그러니까 은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다음 과학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은하수 축제니까 밖에 나가서 하늘을 잘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과 공책을 넣으세요. 교실 안은 잠시 책상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책을 정리하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윽고 학생들은 모두 단정하게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인쇄소. 조반니가 학교 문을 나올 때 같은 반 친구 67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운동장 한 구석 벚나무가 있는 곳에서 캄파넬라를 가운데 두고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은하수 축제 때 한 울타리 열매를 따다가 푸른 등불을 달아 강물에 띄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반니는 팔을 크게 흔들며 성큼성큼 학교 문을 나왔습니다. 마을 집집마다 오늘 밤 은하수 축제를 위해 주목나무 잎으로 다발을 만들거나 편백나무 가지에 등을 매달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반니는 집으로 가지 않고 길모퉁이를 3번 돌아 어떤 커다란 인쇄소로 들어갔습니다. 입구 계산대에 있는 헐렁헐렁한 흰 셔츠를 입은 사람에게 인사를 한 조반니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 막다른 곳에 있는 커다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직 대낮인데도 전등이 켜져 있었는데 많은 인쇄기가 덜컹덜컹 돌고 헝겊으로 머리를 동여매거나 전등갓 같은 걸 쓴 사람들 여럿이 무언가 노래를 부르듯 읽거나 헤아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반니는 입구에서 3번째 있는 높은 탁자에 앉은 사람에게 곧장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선반을 찾아본 후 이만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말하면서 종이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조반니는 그 사람 탁자 밑에서 작고 납작한 상자 하나를 꺼내 저쪽에 전등이 잔뜩 켜진 비스듬한 벽 구석진 곳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핀셋으로 좁쌀만한 활자를 차례차례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조반니 뒤로 지나가면서
어이, 쫄병 왔구나 하고 말하자 근처에 있던 너덧 사람이 그쪽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소리도 내지 않고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조반니는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이것저것 활자를 골라냈습니다. 시계가 6시를 울리고 조금 지났을 무렵 조반니는 골라낸 활자를 하나 가득 담은 납작한 상자와 손에 쥔 종이 쪽지를 다시 한번 맞춰보고 나서 아까 그 탁자에 있던 사람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를 한 조반니는 문을 열고 먼저 번 계산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역시나 말없이 작은 은화 한 잎을 조반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조반니는 활짝 웃으며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계산대 아래 둔 신발을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운차게 휘파람을 불면서 빵집에 들러 빵 한 덩어리와 각설탕 한 봉지를 사서 쏜살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